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차분하게 이 주변 경제 상황을 점검해 주시는 3프로TV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또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이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감산 이슈가 유가를 끌어올리고 이거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영향이? 네, 조금은 이번 4분기 중에는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좀 여러 기관들이 예측하는 원유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상태일 거고요. 예. 그러니까 가령 뭐 지금 오펙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뭐 한 200만 배럴, 한 300만 배럴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재고는 그것보다 낮을 거고 또 서방이 갖고 있는 재고, 예. 좀 여러 전 세계가 주로 선진국이죠. 선진국이 갖고 있는 재고도 한 400만 배럴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낮을 거다. 네. 미국의 전략 비축률도 지금 거의 좀 아주 낮은 상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그렇듯이 전 세계 재고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상태에서의 감산이기 때문에 예. 경기 둔화로 수요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또 계절적 특성, 이번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WTI 4월만 해도 배럴당 130불까지 갔던 게 8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유가는 그래도 좀 한시름 덜었구나 했더니 슬금슬금 올라간다, 이런 말씀인데, 결국 유가가 오르면은 물가가 오르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 압력은 더 커지고 그 가뜩이나 또 이 시장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저는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뭐 원유 수요는 경기 둔화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좀 머지않은 시간 내에 둔화될 거고요. 예. 하락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제한적이고 기간은 한시적인 그러한 유가 강세이기 때문에 유가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좀 물가 상승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연결성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 고유가는 고유가로 잡히거든요. 오펙이 지금 어쨌든 러시아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수요 감소로 또 발등에 그 부메랑으로 발등 찍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이제 따지지 않고 오펙이 빌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했듯이 우리는 한 90불대 맞추고 싶다. 이런 게 지금 노골적인 의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어느 정도 유가를 유지시켜서 어쨌든 좀 여러 가지 국가 재정,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어쨌든 이득을 조금 챙겨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유국들이 대부분 흔히 신흥국으로 분류되니까 이참에 고유가 덕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좀 국제 금융 시장에 흔들리는 거 거기에 좀 방파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찾아가서 인권 문제도 다 접어놓고 좀 감산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안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는 상당히 좀 이렇게 희석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미국이 지금 머리가 아프겠죠. 네. 사실은 미국이 다국적 군과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러시아하고 오펙 지금 이런 부분도 사우디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가까워졌고 서로 전략적 제휴 관계라기보다는 동업자 관계죠. 일단 서로 필요에 의해서 조금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러한 연합전선을 형성하다 보니까 미국은 힘이 조금 붙이는 거죠. 말빨도 안 먹히고 이러면서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어쨌든 당장 유가 측면만 보면 10월까지 지금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고 11월부터는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선거도 있고 하니까 또 11월에도 방출할 가능성, 좀 출혈을 감소하면서 방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미국은 어쨌든 이 사태, 이런저런 사태를 종합해서 볼 때
미국에 대항하는 뭐 연합전선에 조금 맞서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한 이런 어조나 강한 외교적 어쨌든 표현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이나 전체적인 뭐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에 부담을 주겠죠. 네. 뭐 설전이 오고 간다고 해도 실제로 뭐 이렇게 무슨 어떤 갈등이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뭐 말로 왔다 갔다 해도 네.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어수선한 환경이 예상됩니다. 예, 한 달 뒤에 미국 중간선거 있으니까 이 중간선거 때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요? 네, 네. 오히려 그거를 산유국들이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고용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밤에, 우리 시간은 오늘 밤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미국 급여 프로세싱 그 ADP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0만 8천 개 9월달에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이 월가 예상치를 넘어섰다는데 이거 역시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닌데 전월 수치가 또 상향 조정된 부분, 예. 그리고 최근에 뭐 ISM 고용 지수라든지 또 S&P 글로벌이 내는 뭐 좀 그 PMI 지수에서 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이런 예. 것들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조금 뭐 머지않아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예. 사이에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오늘 밤 나오는 그 고용 지표에 조금 불안한 느낌을 갖고 지켜보던 가운데 ADP 고용 지표가 나오니까 시장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간밤에 보였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연준이 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동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리를 동결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만 건으로는 통화 정책의 변경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15만 건 이하. 예.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오는 뭐 민간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보다는 예상 뭐 한 26만 건 이렇게 예. 예상하는데 뭐 전달보다는 물론 이제 떨어지죠. 35만 천 건보다는 당연히 떨어지는데 25, 6만 건 가지고 통화 정책을 변경하기는 좀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15만 건 정도가 한 2, 3개월 정도 적어도 이 정도 지속해야만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좀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예, 결국 그렇죠. 뭐 기승전결 물가기 때문에 예. 고용 지표 자체보다는 오늘 밤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얼마로 나오느냐.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5%로 지금 추정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높게 나올 경우에는 오늘 밤 또 증시가 예. 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좋은 지표가 지금은 나쁘게 반영이 되고 나쁜 지표가 좋게 반영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관련해 가지고 그 월가에서는 좀 기대감이 연준이 뭔가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연준 인사들 발언들 보면은 더 세졌어요. 그러니까 네. 꿈 깨라 한마디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보스틱 총재도 간밤에 얘기를 했고요. 뭐 서로 이제 뭐 짜고 나온 듯이 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엄중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약간 경제학자들이 보는 것이 지금 물가 부분이 다음 달에 이제 뭐 그 소비자 물가도 지표가 나옵니다만 10월 13일 날 지금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물가를 지금 표가 네, 나왔어요. 물가를 양파 껍질에 비유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8월까지 이제 지표가 나온 거고 이제 9월 빨간색 칠해놓은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13일 날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근원 CPI든 근원 PCE든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죠. 이 둘 다 헤드라인, 그러니까 CPI나 PCE보다는 근원자가 붙은 게 잘 안 떨어지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 고용이라든지 서비스 가격이라든지 네. 주거비라든지 이게 다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양파 껍질의 물가를 비유하면서 양파 껍질의 제일 바깥쪽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고 예. 중간이 이제 내구재 제품 가격이고 가운데가 이제 근원 물가인데 코어라고 하는. 네, 이 근원 물가는 잡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서 이 물가가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철강제 가격이 오르면 이제 후판 가격이 오르고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예. 강판 가격이 오르면서 이게 물가로 전가되는 데는 리드 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금 상승과 더불어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서비스업 임금 상승 예. 이제 이런 부분 또 주거비 주거비 같은 경우도 이제 집값에 한 1년 정도 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원 쪽이 잡혀야 연준이 뭔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잡히는 보시는 것처럼 잘 안 잡히는 상황인데 9월 달에도 좀 안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이 그 전망한 거거든요. 아까 예. 그 표에서. 지난달 8월 물가는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뢰성이 있는 지표인데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오히려 높아진다면 네. 뭐 더더욱 연준 입장에서는 네. 방향을 선회할 이유가 없어진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준 인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원유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유 감산,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하강 뭐 이런 시나리오를 흔히 이제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될수록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지는 오로지 킹 달러밖에 없는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시장 그동안의 비관적인 이 시나리오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4분기까지는 어쨌든 유럽이 에너지 쪽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겨울철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날씨가 만약에 더 춥다면 원유 재고가 좀 조기에 동인할 예.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좀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환율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화하고 파운드화가 이제 좀 사고를 치지 않아야 예.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을 거고 그래야 조금 전체적인 좀 환율 시장이 좀 그래도 조금 현재 상태에서 버티면서 내년 초까지 이렇게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앞서 이제 뭐 시장의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끝은 있지 않을까? 뭔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 시그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이런 긍정적 시그널이 나와도 끝난 게 아니지만 예.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또 경기 침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거고 또 기업 실적도 조금 하드랜딩, 예.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질문 주셨던 부분에 좀 희망적인 부분은 조금 시장 금리가 곧 정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년도 3월 정도면 연준이 이제 금리를 뭐 4.75든 5.0이든 터미널 레이트를 이제 찍고 이제 횡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동결하니까요. 그러면 시장 금리는 연준이 뭐 한 3개월 후에 금리를 안 올릴 거야라는 것이 조금 확실해지면 아마 경기 침체를 장기 금리는 반영하기 시작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시장 금리가 급락하면서 채권 강세죠. 시장 금리가 급락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에 상당히 강한 랠리를 이끌 수 있다. 근데 그 시기가 뭐 내년 3월에 만약에 그 금리 동결이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장에서 네. 먼저 움직이겠죠. 네, 또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그 금리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아마 10분 활용해서 아마 보복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약세장 속에서도 랠리 가능성이 네, 또 네.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